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벌써 코끝이 살짝 시린 거 보니까 또 제가 또 코가 높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지 네. 겨울이 이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낙엽도 하나둘 톡톡 떨어지고 점점 추워지는 게 금세 가을이 지나겠구나. 나이를 또 먹겠구나. 이런 기분에 슬프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아직 한창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요즘 가을은 네. 계절의 이제 시계로 보면은 이제 봄, 여름, 가을이요? 겨울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와. 아니 저는 가을이 가는 게 네. 그렇게 뭐 아쉽지는 않은데 솔직히 올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슬프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보다 더 슬프실 것 같아요. 또 나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점점 와인 같은 사람이라서 예. 네, 더 깊이가 있어지고 지금 오. 성숙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응원합니다. 네. 네. 아직 뭐 은솔 씨는 뭐 이런 기분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몰라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남은 2달 동안 또 선배님의 2022년을 이 마지막 젊음을 꽉 채우면 되죠. 마지막 젊음? 네, 마지막 입세. 네, 좋아요. 네. 네, 그럼 올 한 해를 더 꽉 채우기 위한 과거 여행 이제 슬슬 출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29년 10월 30일 오후 5시 광주발 목포행 열차가 나주역에 도착하자 광주 중에 다니는 후쿠다 슈조 등 일본인 남학생들이 광주 여고보생 박기옥의 머리채를 당기며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박기옥의 사촌동생 박준채가 항의했지만 센징이라는 모욕적인 말로 돌아오자 박준채는 후쿠다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한일 학생들 사이의 패싸움으로 확대됐는데요. 그러나 경찰이 박준채를 비롯한 조선 학생들만 체포하는 등 편파 수사로 일관하자 분노한 광주 시내 조선인 학생들은 1929년 11월 3일 일제히 항일 시위에 나섰습니다.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시작이었는데요. 네, 3.1운동, 60만세 운동과 함께 일제강점기의 3대 민족운동의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1929년 11월 3일은 네. 일본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메이지 일왕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우리 민족에게는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천절에다가 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메이지절을 위해서 등교를 해야 했던 우리나라 학생들의 분노가 표출된 거죠. 그렇겠네요. 당시 학생들은 서슴없이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가지로 진출했고 신간회 등 여러 사회단체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힘입은 학생들의 항쟁은 보다 발전된 차원으로 전개됐는데요. 경성 제국대학을 비롯한 서울과 신의주, 회령, 부산, 대구 지역까지 전국에서 가두 시위 또는 동맹 휴교로 시위의 불길이 번졌습니다. 이듬해 3월까지 학생운동에 참여한 학생은 무려 194개교 5만 4천여 명. 당시 전체 학생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었는데요. 결국 이 중 580여 명은 퇴학 처분과 징역형을 받았고 2,330여 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비록 미완으로 끝났지만 3.1운동 이후 학생들을 통해 분출된 최고의 민족 해방운동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57년으로 가볼까요? 1957년 11월 3일 당시 소련은 자국의 두 번째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2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해 미국을 놀라게 한 지 불과 한 달 만이었는데요. 스푸트니크 2호에는 우주선과 압력, 기온 등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와 무선 송신기, 그리고 라이카라는 이름의 잡종견 한 마리가 실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동물이 우주 궤도를 비행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굳이 개를 태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시엔 미국과 소련이 누가 우주를 선점할 것인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때였는데요. 네. 스푸트니크 1호를 보란듯이 성공시킨 소련의 생각으로는 한 발 더 나아가 유인 우주선의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본 적 없는 일이니까 우주선 내부에서 그 인간이 발사 시에 어떤 충격을 입을지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동물 실험을 실시를 한 거죠. 거리를 배회하던 떠돌이개 라이카는 탑승이 결정된 뒤 가속도와 소음 적응 훈련을 받았고
20일에 걸쳐 점차 작은 크기의 용기로 집을 옮기며 비좁은 우주선에 적응하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먹이로는 우주 음식인 고영양의 젤리가 제공됐지만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낸 라이카는 배변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소련은 라이카가 우주에서 약 일주일간 생존했다고 발표했고 라이카의 유해는 1958년 4월 14일 지구로 귀환하던 스푸트니크 2호가 폭발하면서 우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2002년 10월 스푸트니크 2호에 참여했던 과학자 디미트리 말라센코프가 라이카는 로켓 단열재가 떨어져 나가면서 41도까지 치솟은 내부 온도와 공포로 괴로워하다 발사 5시간에서 7시간 만에 숨졌다고 밝히면서 라이카의 안타까운 최후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라이카. 우주 경쟁의 희생양이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라이카는 원래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네. 이 라이카가 종 이름이라고 해요. 하지만 라이카라고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이후로 쭉 라이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후에도 소련은 몇 차례 동물을 우주에 보냈고 결국 세계 최초로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3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54년에는 20세기 미술계 거장 앙리 마티스가 별세했습니다. 네, 앙리 마티스는 색채 마술사라고도 불렸죠. 맞아요. 마티스는 대상의 원래 색깔과 전혀 다른 강렬한 색채로 칠하는 걸 즐겼는데요. 그래서 야수파 화가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죠. 그리고 1906년에는 알츠하이머가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발견됐지만 알츠하이머는 지금까지도 병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 밖에는 치료약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852년에는 일본 근대화의 주역 메이지 일왕이 출생하기도 했는데요. 메이지 유신의 주인공이죠? 그렇죠. 일왕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이유는 재위 당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